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지금 시각은 토요일이고요. 제가 오마이뉴스 끝나고 집에 들어온 시간이 이제 자정이 됐는데, 어, 어차피 내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 그 박영식 라이브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워낙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갑로들박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사실 오마이 때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속보로 뜬 내용이라 신인규 변호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곽수산 씨하고 저하고 신인규 변호사하고 셋이 이 속보 한두 줄 정도로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종합기사가 사실 나오고 나서 종합은 아니고 이제 한 2보 정도? 2보 기사 나오고 나서 방송이 끝나긴 했는데 여러 법률가들의 어떤 해설 그리고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해설들을 좀 종합해 보건데 저희는 그 중간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그래도 좀 바라는 분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은데 수사권, 기소권, 공수처, 검찰 이 각자의 역할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법원의 설명을 좀 곱씹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요 내용의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의 입장인데요. 요게 이제 저한테는 뭐랄까 약간의 어떤 바로미터랄까 이 사태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바로미터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요. 그래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대목에, 어떤 선이 좀 그어진 것 같아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입장은 잠시 뒤에 보도록 뭐 하고요. 일단 기사 나온 거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의 강제 수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공수처법은 신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다. 특수본 측 불호 사유 검토 할 말 없어. 뭐 이렇게 지금 검찰 입장까지 같이 소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을 이제 종합판으로 나온 거니까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각 가장 최신 기사이니까 이게 맞을 거예요.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가 구속 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근데 이 구속보다는 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라는 데 방점을 찍는 것과 구속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는 것, 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속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법원이 구속하지 말라고 석방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화들짝 저처럼 초반에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결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을 받아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기소하라고 의견을 밝혀서 제시를 한 경우에는 검찰이 이어서 이 사건을 더 수사를 하는 것보다 빨리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오늘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그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걸로 봤을 때, 즉,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하라고 했으면 기소해라. 이제 요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예.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앞서 나온 내용을 좀 동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렵게 그 기사가 맨 처음에 한 2보 정도가 기사가 되게 어렵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종합판들을 살펴보면 지금 자정이 지나고 한 20분, 30분 넘은 시간에 요 내용이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오마이TV에서 읽어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고 네.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까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들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이미 했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내일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주말 사이에 기소 여부 결정하고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 걸로 구속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1심 기준으로 6개월간은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연장이 되는 것이죠. 구속 수사에 대한 기한 연장과 구속 기소가 돼서 6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다른 거니까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법원이 요 한 문장만 보면 구속 수사의 근거가 부족하다 이래버리니까 윤 대통령 측은 뭘 지금 물고 있어요? 구속. 요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지하행된 모든 불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 왜? 윤석열은 빼놓고 얘기하는 거냐? 석방에 방점을 찍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 시각 더 드릴 말씀 없다. 불허사유 검토 중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석방을 해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설 앞두고 만약에 검찰이 석방해버리면 대한민국 난리 납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는 보는데 검찰이 어떤 또라이 같은 짓을 할지는 잘 몰라서 왜냐하면 김성훈 구속영장도 소위 기각을 하고 그래 버렸으니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오마이TV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불안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심될 만한 내용들 차곡차곡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일단 아까 처음 봤던 홍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홍준표는 윤석열 쪽 얘기랑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준표의 입장은 뭐 이런 건데요. 네,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지금 이제 이 일련의 흐름이라는 게 니들 수사 이딴 식으로 하면 정당성이 있겠어? 라는 식으로 지금 폄하하는 건데요. 이 양반 의견은 이 양반 의견대로 일단 듣고 넘어가고요. 다른 의견들 보시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홍준표 씨.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 좋다. 또 폄하하죠? 예, 이재명 명을 받들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둘 다 존재할 가치 없는 기관 같다. 이것도 양비론이죠. 홍감탱이 양반은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싶다가 일단 제가 가져온 사람의 의견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제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이분도 국회의원이니까 대충 내용은 다 아시겠죠. 자,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 의견을 수용해서 즉시 기소하면 된다. 즉 이거는 이제 검찰이 기소청으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메시지인데요.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윤석열 불러다가 조사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기소를 하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용현의 기소 내용을 보면 사실 윤석열과의 공모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란의 일단 윤석열은 내란의 현행범이고 이번에 검찰이 군 수뇌부들을 불러서 조사한 내용들 중에는 윤석열과의 공모관계를 한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김용현 기소와 관련된 그 공소장에 딱지만 예를 들어서 커버만 바꿔서 윤석열로만 바꿔치기 해도 어차피 윤석열의 내란죄가 입증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관점을 민주당 쪽에선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강효정 의원도 뭐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이신데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보시면 기소하면 됩니다. 공수처는 수사, 검찰은 기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더 명확해졌고 검찰은 송치받은 걸로 기소하면 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공수처 수사, 헌재에서의 자폭, 그리고 12월 3일 이후 남긴 영상과 행적, 내란 숙의 윤석열, 뭘 볼 게 있습니까? 검찰, 구속, 기소해라. 검찰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면 된다. 이제 이런 메시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비법률가들의 입장이었는데 김앤장 소환시키겠습니다. 김앤장. 일단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의 입장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건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는 검찰도 사실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경찰만 있다라고 윤석열 측에서는 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수사권 논란을 또 두고 검찰의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또 뺀찌를 놓을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공수처 조사도 안 받았던 윤석열이 과연 검찰의 조사는 받을 것인가?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저는 좀 일부 들어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군요. 즉 공수처의 경우에도 지금 3번이나 구인영장을 시도했는데 집행을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검찰도 니들 뭐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 드러나면 수사하는 거랑 뭐가 달라? 너나 공수처나 수사 권한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법원이 야 그러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라고 했다면 빨리 기소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례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방송하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연히 검찰이 받아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수처가 대통령이라는 자를 기소하라고 의견 제시를 검찰에 넣었다면 중앙지검의 검사는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여 공수처장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니네 수사하지 마. 바로 기소해. 이렇게 법원이 사실상의 명을 내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 등에 대해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 여기 나오네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요 멘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소영 의원 소환하겠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 없으니 거기도 보완수사권이라고 참고 자료에 맨 처음에 이제 일보 기사에 나와 있죠.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즉 윤석열을 석방하는 게 아니라 주말 중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할 걸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 유지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당황하지 말기로 해요. 저도 지금 졸린 눈을 부비며 자정 30분에 이런 보도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는 이제 오마이TV에서 얘기했던 바인데 자꾸 윤석열 쪽에서 건강 이상설을 부풀리는 것 같아요. 황반변성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흘러져 나오는 걸 보니까 뭐 구속 집행 정지를 통해서 불구속을 노려본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구속 적부심 카드도 얼마든지 살아있긴 한데요. 이미 재판에 넘어간 이상 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그걸 쓸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피의자 윤석열은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기소가 되고 나면 피고인이 되는 거잖아요.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건 이미 여러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재판부에게 좋지 않은 자꾸 편견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재판에 다 반영될 것이고요. 특히 공수처의 이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실제 대면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공수처 단계에서 수사가 끝났고 기소로 넘어갔는데 기소하면서 동시에 그간 조사 시도에 있었던 내용은 충분히 이게 이제 재판정으로 넘어가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과 동시에 윤석열이 어떤 꼼수를 부리면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원하거나 자꾸 뭔가 어떤 이런 재판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조치들을 하게 된다. 이것 역시 판사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하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좀 내다봐야 되는데, 다만 이 인간들이 너무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늘 획책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써봤던 어젯밤이었는데, 그래요. 우리 뭐 너무 당황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지 맙시다. 자, 오늘 이 시간 자정하고 40분 정도 됐는데요. 일단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 박영식 라이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봬요.